안녕하세요. 이번 발표를 맡게 된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의 김태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위도 좀 벗고 하겠습니다. 저는요, 회사에서 인프라 보안 쪽 업무를 이제 맡고 있어요. 조직장이고요. 엔지니어링적인 업무를 보고 있는데, 저희 업무 보면 약간 좀 생소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우연찮게 제가 이제 일을 하다가, 이제 저희 클라우드 기술 특허 출원에 참여를 했던 적이 있었고요. 그 외에 이제 인프라 보안 업무의 이제 담당자로서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떨리고요. 네. 제가 오늘 이제 세 개의 챕터로 짧은 시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제 제가 강의를 한 수백 시간 다녀봤긴 한데요. 이런 이제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포함되어 있는 세션 발표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떨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특허 출원을 한 부분들에서 아직 그게 이제 법적으로 비공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못 얘기하게 되면 지금 여기서 이제 카메라가 아니라 쇠고랑 차고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을 잘못할까봐 굉장히 떨리고요. 아무래도 이제 어떤 마케팅적인 부분들이 이제 포함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그 이전에 제가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을 저의 이제 주관대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나중에 이제 회사의 어떤 소개에 대한 부분들을 들을 때는 좀 편안하게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카카오 아이 클라우드의 비전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하여 사람들이 세상과 연결되고 다양한 목표와 가치의 실현을 도움으로써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네, 당연히 이거는 이제 뭐 저희 회사의 이제 소개이고요. 네. 잘 만들어서 이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자라는 부분들에서 이제 그 의미를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어들이 많이 생소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여기 언더 클라우드, 오버 클라우드.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이 단어를 처음 접했을 때는 되게 생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을 하는데 매우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이러한 이제 용어들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접하셨었을 것 같은 그런 이제 기술들과 내용으로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 있고요. 네. 저희 이제 클라우드를 보면은요, 오픈스택을 쿠버네티스 네이티브하게 구현을 한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 언더 클라우드라는 것이 있고요, 오버 클라우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또 설명을 드릴게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한 2016년 정도부터 이제 그 SDN과 관련된 개념으로 언더레이 그리고 이제 오버레이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이제 뉴스가 나고 이제 뭐 트렌디한 내용들로 소개가 되기 시작했었죠. 사실 저도 그때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이제 클라우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업무에 연관성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계속 이 연관된 업무들을 하다 보니까요. 이러한 부분들에서 오버클라우드, 언더클라우드를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 하다가 이제 약간 좀 원론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버레이 네트워크를 보시면은요, 여기 녹색 부분에 이 VM들은 멀티 테넌트 영역입니다. 이 멀티 테넌트 영역은 이제 고객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위에서는 이제 그 가상 환경으로 제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 위에 이제 언더레이 네트워크는 무엇이냐? 그 오버레이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 위치하는 이제 그런 이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더 클라우드, 오버 클라우드도 이런 이제 개념들과 크게 다르지는 않고요. 물리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좀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트레디셔널한 3티어 구조와 스파인 리프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에 이런 이제 레거시한 구조들은 네트워크의 확장성에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가 어떤 거냐? VLAN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VLAN을 보면은요, 2의 12승, 그러니까 이제 4096개의 VLAN으로 한계가 명확해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으로 네트워크를 설계를 하게 될수록 이러한 이제 한계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확장성에 굉장히 제한이 되죠. 그래서 이러한 네트워크 구조는 물리적으로도 어떤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혹은 이제 클라우드 환경으로 이제 구성을 하는데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이제 스파인 리프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게 굉장히 많이 어려웠어요. 이제 리프 스파인, 스파인 리프. 국내에는 이제 자료도 많이 없어가지고 찾아보고 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어려웠고요.
번역을 하더라도 이게 역시 한글이 아니다 보니까 이해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제 보다 보니까 아주 조금 이해가 되었어요. 얘네들은요, 스케일 아웃이라고 횡으로 확장이 가능한 네트워크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왼쪽과는 다르게 오른쪽으로 계속 물리적으로 연결을 해가면서 계속적으로 확장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물리적으로만 확장을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고요. VLAN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여기에서는 VXLAN이라는 표준 기술을 채용을 하게 돼요. 이 VXLAN이라고 하는 거는요, VLAN 개념으로 볼 때 2의 24승, 그러니까 1677만 개 정도의 독립적인 네트워크 구성이 가능한 그런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독립된 네트워크들이 어떻게 서로 통신을 할 수 있느냐? 오리지널 프레임들이요, UDP 4789를 통해서 이제 인캡슐레이션 됩니다. 그래서 분산되어 있는 물리 서버 위에 구성되어 있는 VM들 간에 통신이 가능해지는 부분들이고요. 이 부분들을 이제 정확하게 잘 구성을 한다면은 서로 독립된 네트워크들을 이제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여기서는 단순해 보이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어떤 장비의 수라든지 네트워크의 흐름하고 이런 부분들을 들여다보면은요. 트레디셔널한 이런 구조에서는 상상도 못할 만큼 복잡한 구조를 가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언더 클라우드와 오버 클라우드라는 개념은 어디에서 가장 먼저 나왔냐? 오픈스택 온 오픈스택이라는 트리플 O에서 최초의 이 컨셉이 구현이 되었습니다. 제가 초기에 이제 저희 클라우드의 어떤 이제 아키텍처에서 오픈스택을 쿠버네티스 네이티브하게 구현한 아키텍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의 그런 컨셉도 이런 이제 트리플 O의 그 컨셉과 그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세부적인 부분들은 당연히 다르죠. 네. 근데 이제 큰 개념으로 볼 때는 비슷한 이제 구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해하고 있는 저희 내부의 아키텍처에 대한 부분들을 깊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약간 뭐랄까 좀 이제 민감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빗대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많이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오픈스택에서의 이런 설명 자료들을 가지고 온 부분들이 있고요. 언더 클라우드와 오버 클라우드가 나누어지게 되는 부분. 그래서 이런 이제 클라우드라는 부분들이 이제 실제 내부적으로는 이러한 환경들이 이제 필요하구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언더 클라우드와 오버 클라우드. 여기 보시면은요. 언더 클라우드. 클라우드를 위해 만들어진 리소스입니다. 여기는 CSP 영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버 클라우드. 고객의 영역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은 유저에 의해서 만들어진 리소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언더 클라우드와 오버 클라우드는 왜 분리가 되어야 되는가? 그걸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요. 물리적으로 리소스를 공유한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물리적으로 리소스를 공유를 하는데 이 오버 클라우드 영역에서 외부로 열려진 공간으로 공격을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물리적인 곳까지 영향을 줬는데 여기에 어떤 이제 디펜던시가 언더 클라우드까지 연관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 언더 클라우드에 연결되어 있는 다른 오버 클라우드, 그러니까 다른 고객의 영역이 되겠죠. 그러한 영역들까지 같이 이제 장애 디펜던시에 의해서 같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리적인 리소스를 절대적으로 분리를 해야 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들은 격리성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보안적으로 이런 어떤 이제 물리적인 것부터 해서 접점이 많아질수록 리스크가 커진다라는 부분들은 여러분들도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자, 서로 간섭하지 않는 격리된 통신. 제가 앞서 VXLAN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릴 때 저희가 이 VXLAN을 그대로 쓴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이러한 환경에서 이제 왜 격리된 통신이 필요한가를 설명드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IPsec VPN을 이제 구현을 해보셨을 텐데요. IPsec VPN은요, 레이어 3에서 동작하는 OSI 레이어 3에서 동작하는 기술입니다. 그 프로토콜은 가령 이제 서울과 지사에 각각 서울지사, 부산지사에 각각 이제 네트워크가 존재하고 이 대상을 연결했다라고 보시면은요. 레이어 3 통신이기 때문에 같은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제 각각은 같은 네트워크를 사용하더라도 중간에 통신을 위해서는 나트라는 기술로 이제 다른 네트워크로 인식을 시켜야 하는 그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IPsec VPN 같은 경우에는 사설로 통신이 가능하지만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사설 통신이 가능하지만
다른 네트워크를 사용해야 한다라는 점에서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오버클라우드의 VPC라는 개념을 볼게요. 서울 데이터 센터와 부산의 데이터 센터에 각각 그런 어떤 이제 물리적인 머신 위에 어떤 한 VPC의 가상 이제 여기에서 이제 컴퓨트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VM들이 구성되어 있다고 할 때요. 이 대상들은 뭐 서울이든 부산이든 혹은 이제 뭐 미국이든 같은 VPC, 같은 에이지 안에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면 논리적으로 같은 에이지라고 한다면 같은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확장시켜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러한 VPC들이 이제 각각 고객마다 한 개면 하나, 10개면 100개면 100개, 아까 이제 제가 1677만 개를 말씀드렸죠. 그러한 이제 개수만큼의 고객의 영역이 있다. 그러면 이 대상들은요, 모두 다 동일한 사설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어요. 각 VPC마다 예를 들어서 17216에 이제 뭐 0에 0, 이제 C클래스, 이 옥텟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완벽히 구현되어 있고요. 저희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이제 완전 격리된 이제 이런 통신들이 완벽하게 구현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저의 업무는 약간 좀 생소한 범위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대부분은 이제 아마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 오버클라우드 영역, 이제 가령은 한 조직의 보안 담당자로서의 업무 영역에 이제 국한되어 있거나 혹은 이 하단의 CSP 영역에 이제 국한된 업무를 하시거나 그러실 건데요. 저도 이제 엔지니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양쪽의 업무에 다 이제 깊게 관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클라우드의 어떤 아키텍처, 보안과 관련된 부분들에서 많은 부분들을 참여를 하고 있고요. 반대로 저희도 이제 클라우드 회사니까 저희부터 클라우드를 써야 될 거잖아요. 저희 클라우드에서 돌아가고 있는 저희 회사의 다른 서비스 부서의 어떤 시스템들, 그런 대상을 통해서 이제 그런 대상으로는 인프라 보안 담당자로서의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오버 클라우드, 언더 클라우드 양쪽으로 어떤 깊게 관여된 업무를 하고 있어서 다소 생소한 부분들이고요. 이 그림 자체는요, 어떤 AWS의 이제 책임 공유 모델과 굉장히 이제 닮아 있는 부분들을 이제 보고 계실 거예요. 제가 이제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를 하면서 접해봤을 때 특히 이제 그 CSP라고 하면은 이러한 이제 영역에 대한 분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굉장히 어떤 이제 신뢰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어떤 이제 그 고객 대상들의 데이터에 대한 보호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책임 공유 모델은 CSP사라면 거의 대부분 다 동일한 형태로 구현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림을 이제 저희 내부 이제 크루들에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림을 그린 부분들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포티넷과 어떤 연관이 있느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가 몇 개 있는데요. 여러 이제 인프라 보안적 요소에서 수백 기가 이상의 어떤 이제 포티게이트 방화벽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인프라 보안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클라우드 마켓플레이스에서요, 포티넷의 VM 버전을 통해서 저희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포티넷의 VM을 이용을 해서 VPC 내부에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형태에 대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마켓플레이스에도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포티넷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벌써 이제 절반의 시간이 지나갔는데요. 여기에 이제 이후부터는 조금 편하게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유료 광고죠. 여러분들의 시간이 이제 소중한 만큼 이제 그게 단순 광고가 아니라 유료 광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도 이제 조금은 이제 그 기술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최대한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내용들은 저희 마케팅 부서에서 사실 처음에 저에게 30분짜리 이제 이 발표 자리인데 한 30몇 페이지의 자료를 주더라고요. 굉장히 당황스럽고요. 그러면은 사실 이제 그냥 읽고 넘어가는 정도 수준밖에 이제 안 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부분들을 잘라버렸습니다. 근데 자르지 못한 부분들이 아직 좀 남아있는 부분들이고요. 가격적인 측면이나 어떤 성능에 대한 지표에 대한 부분들은 그 제가 직접 테스트하거나 이제 직접 어떤 자료 조사를 한 부분들이 아니라 마케팅 쪽에서 이제 정리된 부분들이다 보니까
그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이제 질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가볍게 지나갈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제 클라우드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크루들의 어떤 이제 그 광고 영상 잠깐 짧은 거 한번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걸 해? 라는 질문이 되게 많았어요. 저희는 제대로 된 걸 만들고 싶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 리그 개발을 시작했던 거고요. 현재 저희 어플리케이션들이 보면은 트래픽들이 많이 나오면서 지금은 늘어난 트래픽을 소프트웨어로 감당이 안 돼요. 네트워크 트래픽이 증가하면 그거를 지금 현재까지는 다 CPU에서 처리를 했었는데 CPU를 네트워크 처리하는데 쓰다 보면 서비스에 처리하는 리소스가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그런 리소스를 스마트 닉으로 내려와서 네트워킹에 관련된 리소스를 줄이고 남는 CPU 리소스는 다른 어플리케이션이나 컴퓨팅 리소스에 활용하도록 도와주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클라우드 신뢰성인 안정도를 그대로 가져간 상태에서 저희는 리소스의 이제 유틸라이제이션을 올리는 거죠. 결국에는 클라우드 기술력이라는 거는 집적도를 얼마나 많이 높이느냐, 리소스의 가성비를 얼마나 올리느냐, 거기에 달려 있거든요. 국내의 기존의 플레이어들보다 카카오 아이 클라우드가 더 견고하게, 더 문제없이 빨리 서비스에 고객한테 전달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개발하는 사람이나 사용하는 사람들 양쪽 다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인 형태의 서비스이자 저희가 개발하는 포인트들이 되는 거죠. 앞으로 이렇게 쌓이면은 결국에는 엄청난 다른 곳과의 차별점을 만들 거라서는 거의 확신을 하거든요.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남이 하지 않는 기술들을 적용하다 보면은 좀 다른데? 쓸 때는 몰랐지만 살짝 눈을 돌려보면 여긴 다르구나 하는 카카오 아이 클라우드의 강점이 있지 않을까. 클라우드는 사실은 모두가 다 같은 걸 다 같이 보면서 같이 만들어야 됩니다. 위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아니라 해서 보여주면 그게 바로 바잉이 되는 이런 게 그냥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의 문화? 적은 인원은 아닌데 모두가 다 열정이 있다고 해야 되나요? 물론 이제 시켜서 하는 일도 있긴 하지만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이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면은 다 나서서 같이 하자 그런 분위기. 그런 게 와요 계속. 저만이 아니라 저희 코스모스 파트 더 나아가서는 저희 클라우드를 개발하시는 분들이 약간 불타오르고 있죠. 점점 계속 보이니까. 네, 짧은 소개 영상이었고요. 저 크루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냐면은요, 이제 휴가 중에도 이렇게 막 몸을 갈아놓고 있다.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을 세월을 이제 외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방금 영상에 이제 저랑 동갑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만큼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보시면은 저희 이제 카카오 아이 클라우드의 기술 로드맵인데요.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언더 클라우드, 오버 클라우드에서 독립성이 완전히 구현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이전에 글로벌 표준 VPC를 구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기반 기술은 이미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수준의 어떤 이제 클라우드 기술에 대한 확보, 그리고 이제 국내 유일한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뭐 차츰 이제 어떤 특허에 대한 부분들이 공개되기 시작하면 많은 부분들이 이제 나오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은 글로벌 최고 수준의 성능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퍼블릭 금융 공공 시장에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어요. 저희 이제 퍼블릭 금융 쪽을 보면은요, 싱글 에이지로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이제 다른 리전에는 멀티 에이지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에이지에서 트랜짓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글로벌 CSP사와도 연결을 해서 구성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 아이 클라우드의 공공기관용은요, 조금 달라요. 각각 그 리전마다 싱글 에이지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또 서로 간에 리전 간 DR을 제공을 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제 뭐 에이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에이지라고 하는 거는 쉽게 생각하면은 이제 데이터 센터, 독립적인 데이터 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멀티 에이지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각각 다른 데이터 센터에
이러한 이제 네트워크, 즉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같은 VPC 내에서 각각 다른 에이지에 존재하는 VM들 간의 통신 그리고 독립성을 지켜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저희가 보시면은요,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이 집약된 카카오 아이클라우드. 여기에서 이제 고집적도 스마트 닉이라고 하는 부분이 영상에서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국내 CSP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오픈V 스위치에서 스마트 닉을 적용을 했습니다. 이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고성능 VM을 제공할 수 있어요. 다 이게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굉장히 후발주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하드웨어적인 부분들부터도 고성능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들로 이제 투자들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멀티에이지 데이터 센터들에 대한 부분들도 다수 이제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다양한 서비스를 이제 BCP DR 관점에 대한 부분들을 충족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이 이제 트랜짓 게이트웨이라는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글로벌 CSP사 혹은 이제 온프레미스와 이제 연결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어떤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이제 발전되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제 후발주자인 만큼 굉장히 이제 갈아 넣어서 좋은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스마트 닉을 활용한 네트워크 오프로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요, 이 오프로드라고 하는 부분들은 설명이 나와 있는데 뒤에서 이제 안 보이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컴퓨팅 분야에서 흔히 서버 CPU 가부하 방지를 위해 다른 기기나 회선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함. 이 말은 CPU가 이를 다시 또 하청을 준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뒤에 나올 것 같은데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AMD에서 인수한 자일링스라는 유명한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와 이제 협업을 통해서 이런 스마트 닉을 통해서 네트워킹과 시큐리티 그리고 스토리지에 대한 기술들을 스마트 닉을 통해서 처리하도록 하면서 CPU에서 이제 온전히 이제 수행해야 할 부분들을 이제 내려줌으로써 서버는 좀 더 CPU의 어떤 성능에 대한 부분들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 지금 저희가 보면은요, 이런 이제 스마트 닉은 25G 곱하기 4개의 이제 성능, 그러니까 100G 인터페이스, 100G의 성능으로 이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추후에는 200G 규모의 성능을 제공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은 시간에 제공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이제 하청을 줌으로써 이제 스마트 닉을 통해서 이제 다른 일들을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 글로벌 반도체 회사와 협업을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구현을 해서 집적도가 높은 고사양 VM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집적도라는 부분들은요, 어떤 하나의 반도체에 얼마나 촘촘하게 이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소자들이 포함되어 있느냐. 그래서 이걸 이제 외우기 조금 애매하시면은 집적도가 높은 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제 그만큼 일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좀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어떤 스마트 닉과 저희가 이제 물리적으로 데이터 센터에서부터도 여러 가지 어떤 서비스 제공성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해서 계속 구현을 하고 있어요. 글로벌 CSP 대비해서 이제 저렴한 가격이라고 하는데 이것까지는 제가 이제 마케팅 쪽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가격적인 부분들에서는 제가 좀 깊게 관여하지는 않기 때문에요. 또 이제 국내 유일한 트랜짓 게이트웨이를 통해 가지고요, 멀티 클라우드를 지원하고 클라우드가 빠른 통신 속도를 보장한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일단 이제 여기에서 이제 가격적인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넘어가고요. 좀 더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할게요. 멀티에이지를 이제 트랜짓 게이트웨이 기술로 연계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요, 각 VPC 여기에서 이제 에이지 존 1, 2가 있는데요. 각각의 다른 데이터 센터와의 연결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보장해 줄 수 있는 기술 정도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나중에 나오게 되는 온프레미스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글로벌 CSP사와의 연결에 대한 부분들이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에이지와 리전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리전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어떤 지역적인 부분들이 큽니다.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제 그 리전에 대한 부분들이
동일한 지역이 아니라 국내에서의 리전으로 분리를 해 두었지만 향후에는 글로벌하게 리전을 이제 확장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AG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조금 이제 작은 개념이죠. 데이터 센터가 이제 독립적으로 있다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이 커넥티드 클라우드에 대한 트랜짓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연결이 가능한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모든 리전의 리소스가 연결 가능해진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성능 지표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제가 이 페이지를 처음 받았을 때는요, 여기에 이제 A사, B사 이런 게 아니라 다른 클라우드에 그 다른 클라우드사의 이름이 그대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에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네, 그 이제 회사 분들이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좀 민망해질 수 있을 것 같고, 이걸 제가 직접 테스트했던 부분들은 아니지만 일단 이제 그래서 이제 A사, B사 이런 형태로 이제 바꿔놨어요. 여기에는 이제 당연히 이제 이 IOPS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프로그래머에 대한 어떤 설계 오류가 아니라면 당연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가장 후발주자고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들을 더 이제 많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네, 클라우드 위에 올라가 있는 어떤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분이요. 굉장히 짧아요. 보통 이제 이 시간쯤이면요, 점심 식사를 하시고, 제 목소리면 많이 이제 졸리실 텐데요. 편하게 들으셔도 됩니다. 편하게 들으시다가 잠깐 이제 잠시 다녀오셔도 되고요. 이렇게 이제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끝났습니다. 여기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은요, 컴퓨팅, 네트워크, 컨테이너 등에 대해서 다양한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를 멀티 리전에서 제공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이제 계속적으로 저희는 이제 내부적인 어떤 이제 기능 개발 서비스를 개발을 해서 계속 이제 올려가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퍼블릭에 대한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어떤 이제 공공기관용 클라우드 서비스보다 어떤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훨씬 덜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공공기관용 클라우드 서비스보다 어떤 이제 서비스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공공기관용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어떤 서비스들을 올리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부분들에서 차이가 나느냐고 하면요. 컴퓨팅, 네트워크, 스토리지 뭐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제공되는 서비스들이 있어요. 똑같이 이제 두 개의 리전에서 선택적으로 이제 제공이 가능한데, 공공기관에서 이제 클라우드를 사용하고자 하면은 어떤 요건상 CSAP 인증을 받아야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복이 매우 많다라고 느끼는 게요. 이 클라우드의 언더 클라우드 쪽에 업무를 하면서 야근이 매우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버 클라우드 쪽에 업무를 수행을 하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CSAP의 EAS, SAS 그리고 ISO, ISMS, CSA 뭐 이러한 인증에 대한 부분들을 1년에 4-5개씩 대응을 하다 보니까요. 집에 갈 시간이 없어요. 네, 좀 살려주세요. 네. 아무튼 뭐 이제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들을 이제 저희가 열심히 이제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쿠버네티스 엔진을 보면요, 저희가 이제 VPC 기반의 멀티 에이지를 지원하는 관리형 쿠버네티스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니아에서 파스타 상호 호환성을 확인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측 하단에 니아라고 조그맣게 있는데요. 아무튼 이제 인증을 받았다라는 정도로 이제 저희 쿠버네티스 이제 엔진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가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OSS 기반의 프리미엄 매니지드 지원 체계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WS나 다른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를 많이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어떤 이제 사스 형태라든지 파스 형태에서 이제 실제 VM 컴퓨터를 올리지 않더라도 이런 서비스들을 바로 사용할 수 있고 직접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 플랫폼들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제가 어제도 야근을 하면서 준비 시간이 매우 부족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1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어려운 질문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시간을 맞춘 건 아니고요. 저도 이제 오늘 이제 아이패드를 노리고 이제 4시까지 있을 거기 때문에 제가 보이시면은 저한테 이제 따로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 관계상 질문은 생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김태호였습니다.